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푸틴 탓은 이제 그만해라. 물가 상승에 국민들만 지쳐간다. 누가 한 말이었을까요? 바로 어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푸틴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서 빨리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든 하라고 강력 촉구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명 원자재발 물가 상승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죠. 이 높은 국제 유가에 밀, 콩, 옥수수 뭐 가격이 다 튀어오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미친 듯 오르는 생활 물가를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때입니다. 작은 실천, 작은 정책이라도 이젠 정말 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4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 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0.25%포인트 인상을 했었는데 조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행의 수장이 공석이기 때문이에요. 이주열 하는 총재는 떠났고 이제 이창용 후보자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사이에도 이렇게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뭐 유가가 오르고 밀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기는 하지만은 이거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에는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중앙은행인 우리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나섰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너무도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제 좀 놀랐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많죠.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 푸틴 탓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많이 좀 무디고 더딘 측면도 있죠. 그래서 뭐 괜히 푸틴 뭐 이런 거 맞지만 그 나쁜 것도 맞지만 물가는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5월 10일이면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속수무책인 측면도 있죠. 원자재 쪽은. 그러나 뭐라도 진짜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김건진 부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우님, 장바구니 물가는 20%가 뭐예요? 30%, 40%가 되는 듯하네요. 체감은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곡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는 보통 3개월, 반년 뒤에 이게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먹거리 물가 쪽은. 자, 이옥희님,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지식의 바이블 오늘도 미리 감사드리고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면 보고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냥 편하게 목돈 연구소 이렇게 검색해 오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문자가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코너 볼까요? 잠시 후 웰컴 투 더 증시 KB 김건진 부장과 함께 조금 전에 있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 또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뉴 팡 FANG 뉴입니다. 대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A 애그리컬처 농업편입니다. FN 가이드 와이스트리트 김수현 이사와 함께 농업 특히 이제 농산물입니다. 이 곡물 가격들 왜 올랐는지 또 언제까지 오를지 산업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저희 목돈연구소가 주식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주유 상품권과 식품 상품권 여기에 커피 쿠폰까지 다양한 상품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골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KB증권 투자 컨텐츠 팀 김건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난리고요.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나 9%대가 나왔죠. 시장은 네. 또 나스닥은 급등을 합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요? 한번 시황부터 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책에서 공부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네.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미국 증시는 1.01% 상승을 했고요. 다우가요? 네, 다우가 네. 나스닥은 2.03% 상승, S&P 500은 1.1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가 나왔냐면 야, 이제는 피크 아니냐. 네. 다 올라간 거 아니냐. 네. 피크 이슈가 나타나면서 피크아웃. 네, 피크아웃 네. 이슈가 네.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 2%가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네. 더불어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표적인 이런 섹터인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잘 나왔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나 이런 금리 급등 그리고 경기 둔화로 실적으로의 이런 이슈 전환이 이제는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적이 뭐 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1분기잖아요. 1월부터 3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더라도 어찌됐든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게 1분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2분기 때부터 더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팩트셋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 뭐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로는 4분기에 비해서 좀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요. 저희 목돈연구소가 가장 발빠르게 먼저 전해드렸었죠. 뉴욕의 반응을. 피크아웃, 아, 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느닷없이 이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이 사람들이 뭐 요즘에 메이저라고도 하고 주퍼라고도 하고 시장을 끄는 힘, 네. 시장을 더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러나 정점론을 갑자기 내면서 실제로 미국의 이 시중금리죠, 10년물,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일개 개인이 예측한다거나 그걸 논리로 따진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에서 어쨌든 배우는 거랑 너무 다르게 지금 현재 예. 현물 시장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점일지 아닐지는 실은 모릅니다만 현재 한두 그렇죠. 달은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 물가지수 우리가 어떻게 네. 할 수 없는 에너지랑 식료품 이거 제외하면 야 이거 생각보다 하락했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이거 이렇게 하면 피크 아웃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김건진 부장, 3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잖아요. 이제 어제는 네. 소비자 물가고, 근데 이 네. 생산자 물가도 이거를 그냥 정점 찍었네라고 안심할 정도는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8.5%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뭐 중고차 등 일부 세부 항목 등이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이것 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을 상회한 전년 대비해서 11.2%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네. 11%가 넘게 11%입니다. 네, 그래. 예상은 10.6%였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상이한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둔화되듯 했던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재차 확대가 되면서 여전히 물가는 많이 불안하구나라는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물가보다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푸틴 탓 좀 그만하고 물가 좀 잡아라. 지금 미국민들이 원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 지지율이 진짜 너무나 낮으니까 민주당이 뭐 굉장히 떨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5대5 이런 게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게 나오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다. 이거 네.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어떻게 어떤 이런 정책도 타겟을 해줘야 내놓고 되는데 예. 타겟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야 그냥 오직 물가구나 이거 하나만 계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단은 푸틴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대량 학살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푸틴이요? 네, 네. 푸틴이 네. 이제는 바이든이 러시아 집단 학생이 학살이 명백하다. 실제 전쟁 범죄 증거가 많이 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제노사이드라는 것을 첫 네.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거 뭐 부차 대량 학살 이후에 입장 변화가 나타나면서 야 이제는 제2차 2차 대전에 나타났던 학살에 대한 집단 학살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미국이 또 그러나 이 높은 유가, 그렇죠? 네. 이런 곡물 난도 타개할 또 그런 기대를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냐면은 또 미국이 그런 패권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네.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가장 혜택 보고 있는 것은 예. 미국일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도 네. 보면 결국은 미국 거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유럽이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하던 걸 이제는 미국한테 의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김건진 부장이 이면을 또 읽고 있다. 네, 김건진 부장의 이면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한국은행이 수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금리를 인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시황 먼저 보고 이 하는 기준금리 인상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은 오늘 미국 시장의 훈풍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한 10포인트 언저리로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각은 하락으로 반전이 됐네요. 보합이죠, 보합. 네, 네. 코스피 시장은 2715.16입니다. 마이너스 0.05 프로 지금 현재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 928.14 0.09%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그냥 한쪽에서는 올리려고 하고 한쪽에서 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게 분기가 오늘 금리 인상의 발표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마이너스 556억이 매도가 됐고요. 기관에서는 267억 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1,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고 있어요. 투신, 사모 같은 데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투자에서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지금 현재 3,400계약이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오늘이 4월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반응은 이제 내일이나 뭐 또 모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직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네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예상을 저는 동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석에서 하느니 못 올린다.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을 또 한 거고요. 네. 실제 한국은행 총재 공백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서 이게 조금 안 할 줄 알았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그래 동결할 거야라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고 5월에 몰아서 네. 하는. 네. 그거를 뒤집어 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금통위도 정말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의 수준이었고요. 예. 금리 인상의 연기라는 이런 대다수의 이런 전망을 시장에서 뒤집어 버리고 네. 지난 1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보관으로는 결국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속속 채권 시장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의 한국은행 금통위가 6월에 네네.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못 올리고 그렇죠. 미국은 미국이 5월에도 올리고 6월에도 올리고 예. 둘 다 0.5% 포인트씩 1%가 올리면 올라와 버리면 역전이 그렇죠.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금리랑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기준금리가 상황이 될까봐 또 수장이 빈 채였지만 그렇죠. 네. 하느니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런 또 후일담과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일단은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한번 와라락 무너지는 듯 하다가 네. 지금 다시 보합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미리 맞았다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예상도 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결로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야, 그래도 너무 혹시나 이런 기류도 있었었다. 또 어차피 올릴 거다. 그리고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격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이번에 아니었으면 5월달에 올렸을 거고 그것도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나누어서 맞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중앙은행은요 물가를 잡는 게 사명입니다. 그렇죠. 가장 그게, 큰 임무죠. 네. 예,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중앙은행이 또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조절로 그렇죠. 돈 네. 흡수하는 것밖에 네, 없으니까 통화 조절을 하는 네. 거니까요. 네. 각자의 영역에서 할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록 하죠.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워낙 네. 지금 물가가 그렇죠. 발등에 물가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있기 올라오고 때문에요. 있으니까요. 네. 특징 업종을 좀 볼까요? 네, 오늘 뭐 대표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게 뭐 철강하고 관광 업체들이 좀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철강하고 관광이 올라온 이유는 최근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 드렸던 조선주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에너지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제재를 끝까지 못 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러시아 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춥잖아. 유럽이 너무 춥잖아. 이것 때문에 네. 미국 거를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NG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LNG를 받기 위해서 실제 뭐 조선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거는 배를 띄워서 와야 그렇죠. 되니까 배를 띄워서 LNG선. 와야 되니까 LNG선이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조선주들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야 그러면 미국에서 배로 또 실기 위해서는 철관이 필요합니다. 예. 철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분간은 이쪽 분야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실제 네. 뭐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다시 화해했어라는 이런 이야기 제스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제가 제 친한 그런 이제 지인이 예. 이런 이제 철강소 이런 제강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강이요. 네, 예. 하고 얘기를 좀 통화를 해보는데 서로 자기들의 회사로 제강을 주라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철강이나 이런 제강 쪽이 일단 좀 그래서 이제 장사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 친구분은. 되고 있고, 네, 되고 있고 네.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 반영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고 서로 야 주기만 해 어떻게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철강이나 이런 관광 업체들이 네. 계속해서 상승세로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이런 인상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결국은 에커차이나 LNG선에 대한 공급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뭐 그래야 되겠죠. 잘 끝난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하더라도 경제 다시 제재, 러시아에 의지하지는 않겠죠. 않으려고 하겠다.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클 수입선 것 같습니다. 다변화를 네, 맞습니다. 이게 큰 교훈이었으니까.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겠죠. 네. 예. 그런데 결국 누구 걸 받아가냐? 미국 거를 받아간다. 네, 미국 그렇죠. 가스를 받아간다. 최종적으로는 네. 이 모든 거는 그렇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면 미국은 이렇게
네. 전쟁의 돈을 수혜를 보고 벌고 있으면서 있다? 네. 물가 잡는 건 왜 안 하냐라는 또 일침을 네. 오바마의 여소리 김건지 부장도 아니, 했다. 그것까지 아니다. 네. 네. 또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주식 잘 사고 잘 팔아요.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